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의 제7대 왕 목종과 그 모였던 천추태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고려의 제6대 왕 성종은 고려의 법과 제도를 완성한 뛰어난 군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왕이니까요.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려 성종의 업적 첫 번째 뭐였죠?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라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업적은 고려의 중앙행정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성 육부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업적은 고려시대 때 국립대학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국자감을 설치하고 정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업적은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려의 법과 제도를 완성한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성종이라는 그런 좋은 묘를 받게 된 왕이 바로 성종입니다. 그 성종이 돌아가시고 전 왕이었죠. 바로 경종이 하나밖에 없는 원자 목종이 고려의 제7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 목종의 나이가 18세입니다. 근데 그 모였던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천추태후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천추태후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시고 낯설어하십니다. 도대체 누구냐? 중국 여자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천추태후 중국 여자 아니고 고려 여성 맞습니다. 그리고 목종의 모가 맞습니다. 그만큼 생소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천추태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추태후는 우리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의 어머니를 뭐라고 하죠? 바로 대비라고 합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는 왕의 어머니 즉 모를 태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때는 임금을 왕으로 했지만 고려시대 때는 황제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고려는 외왕 내제를 표방합니다. 외왕 내제가 뭐냐면 겉으로는 왕을 칭하고 즉 밖으로 공식적으로는 왕을 칭하고 안으로는 황제국을 칭한 나라가 고려입니다. 따라서 고려의 왕은 황제폐하라고 불렀고 폐하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머니도 대비가 아닌 태후라고 불렀고 왕의 계승자도 태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천추태후가 되시고 이름이 천추태후냐? 아닙니다. 천추궁에 살아서 천추태후죠. 우리 예전에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할 때도 요석공주 이름이 요석공주 할 때 요석이 진짜 이름이 아니고 요석궁에 살아서 요석공주. 이번에도 천추궁에 살아서 천추태후가 됩니다. 근데 이 천추태후는 예전에 KBS 대하 드라마였나요? 사극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천추태후를 주제로 했는데 그 당시 최시라 씨가 천추태후 역을 열어냈었죠. 그 당시 잊혀졌던 이 고려시대 최고의 역을 천추태후를 재조명하는 아마 뜻깊은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천추태후는 조선시대 내내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사관들이 볼 때 이 천추태후는 안 좋은 요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여성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정말 유교로 무장된, 성량을 무장된 조선시대 사관들이 볼 때는 정말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대로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자유의 연애. 나중에 나옵니다. 김치한과의 사랑. 그러다 보니까 이 천추태후는 정말 최악의 평가를 조선시대 내내 받았지만 그것은 조선시대 유학자들, 성학자들의 관점이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관점으로 이 천추태후를 재조명하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금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천추태후는 고려정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종의 왕비입니다. 그러면서 성종에게는 누이동생이 돼요. 경종이 고려의 제5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의 제5대 왕 경종의 왕비고 고려의 제6대 왕 성종의 누이동생이고 고려의 제7대 왕 목종의 어머니가 되시고 고려의 제8대 왕 현종에게는 친이모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천추태후다. 따라서 이 천추태후를 떼놓고 고려정기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동안 이 역사에서는 이 천추태후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도 과소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천추태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추태후는 헌해왕후 황보씨입니다. 제가 경종의 왕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자매가 같이 한남전태 시집을 갑니다. 그 당시 이제 고려에는 종래운, 근친혼이 유행했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헌해왕후 황보씨고 바로 뒤에 천추태후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친동생이 바로 헌정왕후 황보씨입니다. 이 두 자매가 경종과 결혼했는데 언니였던 헌해왕후 황보씨만이 경종이 하나밖에 없는 원자 후계자였던 바로 목종을 낳게 되시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천추태후의 앞날에는 헌해왕후 황보씨 앞날에는
장밋빛 꽃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자를 낳고 얼마 안 돼서 경종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천추태후의 앞날에, 그 당시는 헌혜왕 황보씨죠. 헌혜왕 황보씨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젊은 날에 남편이 죽고 자기는 과부가 되고 또 자기의 어린 아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목종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왕의 계승서열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친오빠였던 성종이 대신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헌혜왕 황보씨, 즉 천추태후는 불행한 나날들,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고 남편은 죽고 아들도 뺏깁니다. 왜냐하면 성종이 왕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왕의 계승서열 1순위는 바로 경종이 하나밖에 없는 원자 목종이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목종을 잘 키워야 돼요. 다음 후계자가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천추태후 품에서 목종을 뺏어다가 궁궐에서 성종이 열심히 키웁니다. 그러니까 천추태후는 아들도 뺏겨버린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때 바로 운명적인 만남, 바로 운명의 남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김치향입니다. 김치향. 드라마 천추태후에서도 잘 그려져 있죠. 이 김치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김치향과 운명적인 사랑 또는 위험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김치향은 도대체 어떤 남자냐? 승려 출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유부남은 아니겠죠. 뭐 독신일 겁니다. 그리고 그 출신 성분에 대해서 동주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동주는 지금 황해도 성에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태조 왕건한테 두 딸을 시집 보냈던 개국 공신이자 호족, 바로 김행파가 동주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이 김치향도 같은 김씨지 않습니까? 아마 김행파와 비슷한 친척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는 이 김치향이 천추태후, 즉 헌혜왕 황보씨의 외족이라고 나옵니다. 아무튼 황해도 동주, 그 지금의 서흥지방이죠. 중심으로 활동했던 김행파 일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바로 이 김치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친오빠였던 당시 현왕, 바로 성종이 알게 되고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성종은 왜 노발대발했냐면, 일단 성종은 우리 저번에 배웠다시피 유교 정치를 철저히 구현하는 분이거든요. 최승려의 권위를 받아서 유교 정치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적 이런 명분, 의리를 중시하거든요. 여성의 정절도 굉장히 강조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선왕의 왕비고 원자의 어머니가 되는 이 자기의 누이 동생 헌혜왕 황보씨가, 천추태후가 사랑을 한다. 전 왕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않고 사랑을 한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화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신분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승려 출신이라 그러고 김행파 쪽 사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게다가 이 친오빠 성종이 이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사랑을 반대한 결정적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결정적 이유예요. 뭐냐면 그 당시 고려의 공주들은 철저하게 종래원의 전통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추태후, 즉 헌혜왕 황보씨도 원칙적으로는 고려의 공주 출신이거든요. 고려의 공주인데 근친혼, 즉 경종과 종려를 했습니다. 고려의 공주는 철저하게 종려의 전통이 지켜졌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려 공주의 혼인 사례가 54건인데 그 중에서 47건이 철저하게 종래원의 전통을 지켜졌다. 나머지 몇 건 안 되는 것도 정말 외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거든요. 따라서 성종대까지만 해도 고려공주의 종려원 전통이 철저히 지켜졌는데 자기의 여동생이자 선왕의 왕비가 종려원의 전통을 옮기고 외간 남자랑 사랑을 하고 결혼한다?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성종은 이 사랑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커플을 찢어놓게 되는 것이죠. 김치향을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멀리 유배 보내버리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커플의 사랑도 일단은 비극적으로 결말이 나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천추태후, 헌혜왕 황보씨의 슬픔이 굉장히 컸겠죠. 남편은 일찍 죽고 어린 나이에 과부가 돼서 외로워 죽겠는데 아들마저 원자, 다음 후계자는 이유로 뺏겨서 궁궐에서 따로 자라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정인을 만났는데 그 정인을 오빠가 곤장쳐서 유배 보내버렸고, 굉장히 어찌 보면 친오빠이긴 하지만 이 성종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뭐 제가 그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 천추태후한테도 기회가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종이 돌아가시죠. 성종이 돌아가시니까 당연히 왕의 계승서열 1순위가 누구였죠? 경종의 원자자, 바로 천추태후의 자식이었던 아들이었던 목종이 고려의 제7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때 목종의 나이가 18세인데 18세면 여러분 장사하면 거의 어른으로 봐요. 그 당시에도 전근대 사회에서 18세면 어른으로 보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20세 미만의 왕이 즉위하면 법적으로는 수렴 청정을 하게 돼 있지만 그건 법적인 것이고, 보통 17세, 18세, 19세가 되면 장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친정을 하게 맡기고 수렴 청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조의 나이가 이미 18세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추태후가 섭정을, 즉 대신 일종의 조선시로 치면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으로 펼쳐질 천추태후의 행보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천추태후가 굉장히 권력력이 강했고 정치적 야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서도 천추태후의 야심과 권력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친오빠 성종이 갈라놓았던 정말 자기가 사랑한 정인 김치향 오빠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유배 같은 김치향을 바로 불러들여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그 김치향한테 높은 관직까지 주면서 정사에 참여를 시키게 됩니다. 정말 이제 정말 천추태후의 세상이 열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 나 이제 섭정이야. 나 태후라고 불려. 천추태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정인도 불러드리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정사에 참여시키면서 어찌 보면 정치도 논의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 될 이 천추태후의 고려 기대해 주시고요. 야, 정말 천추태후 대단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려사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이 왕실 계보도가 정말 헷갈리기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완전히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려원도 많고 근친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족보가 꼬여요. 꼬이다 보니까 정말 어찌 보면 노트에 필기하면서 이렇게 어찌 보면 또 체크해야 될 이런 부분이 고려 왕실 계보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흐름만 머리로 이해하면서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항우사 전문강사 강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